중고차 딜러의 장점, 저희는 중고차를 구매를 할 때 브랜드 제품들을 판매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차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면 AS 부분이라고 할게요. 저희가 한 달 동안은 도의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는 기간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그 차가 뭐 망가졌을 때, 혹시 뭐 고장이 났을 때는 그 다음은 그 제조사들이 한 대 찾아가서 소비자들이 AS를 받습니다. 저희는 일단 차를 판매하고 한 달 동안은 당연히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기간 동안 성능 보증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해드리고요. 그 이유는 제조사에서 AS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오고 상태가 멀쩡하게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라거나 이 차가 안 팔렸을 때 리스크는 있지만 다른 제조사들에 비하면은 사후 관리 CS 같은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 해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딱 한 달만 버틸 수 있는 상태의 내구도로 만들어 놓고 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달만 버틸 수 있는 내구도를 만들려면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차들이 잘 만들어요. 현대차, 기아차들 세계 5위 정도에 들어가 있고요. 그 차량들이 이제 잘 굴러다니는 차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만들기가 더 힘들죠. 한 달만 버틸 수 있는 차를 만든다? 솔직히 그런 건 있어요. 한 달 동안에 사고가 터지지 마라. 그런 건 저희 딜러들이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그때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또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 기간이니까 안 터지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죠. 중고차 딜러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한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차량을 어디까지 만들어 팔 수 있는 것도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요. 차량을 엄청 고쳐가지고 새 차처럼 팔 수는 없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차를 구매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딜러기 때문에 얼마나 그 차를 꼼꼼하게 봤을까요? 근데 운행을 하신 지 한 달 만에 엔진 경고등이 떴어요. 저는 아버지 차라고 해서 많이 체크를 해드렸는데, 차량도 기기이기 때문에 수만 개의 부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부품이 언제 고장날지가 모르는 거예요. 집에 보고 계신 TV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도 똑같은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딜러들이 편견이 심하고 차 안 좋은 차를 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딜러들대로 자기에 맞게 엄청 열심히 하는 딜러는 진짜 정비를 다 해서 파는 딜러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그래도 도의에 맞게끔 이 차는 판매될 수 있게끔 상품화까지는 확실히 진행을 하고, 성능점검부라는 국토부에서 정한 주행에 관련된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는 통과를 받은 차량을 판매를 하고 있죠. 한 달 만에 퍼지는 차를 파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조금 많이 가신 거예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중고차 처음 살 때 걱정 많았거든요. 잘 타고 있죠. 몇 달 지났는데 잘 타고 있습니다. 사고차로 알고 있는데 사고차도 잘 굴러가요. 제 차도 사고차예요. 저는 오히려 중고차 딜러 하기 전에 수입차를 탔었고요. 중고차 딜러를 시작하고 가성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차를 직접 이제 사고 팔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고가 있는 국산 차를 타고 있습니다. 차는 어쨌든 소모품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고차 딜러의 다른 장점은 뭐가 있나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 제목이 그거였어요. 대기업 간부의 퇴직한 후의 삶, 이런 게 제목이었는데 그게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어요. 그분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분은 다른 회사에 이렇게 뭐 서류를 넣어도 취직 자체가 힘들어서 택배 일을 하시고, 집도 30몇 평짜리에 계시다가 10몇 평짜리로 옮기셔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 장점을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고차 딜러는 일단 정년 퇴직이 없어요. 정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가라고는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체력이나 자본이나 있으면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정년이 없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 딜러는 개인 사업인데 보증금이나 그런 투자금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정확한 장점이고요. 그것도 처음에 들어오면은 상사에다가 뭐 보증금을 내진 않아요. 차를 매입할 자본만 있으면 시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가 적성이 안 맞아 했을 때 시설비라든지 권리금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망했을 때 리스크는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다는 말이 나오네요. 이거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기도 한데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기도 해요. 왜냐면은 중고차 딜러 하실래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중고차 딜러 하실래요? 했을 때 그 사회적 편견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명예욕이 강하신 분들도 계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직업이라는 명패 같은 거에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진입장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관이 없으신 분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회사 직원들이 4배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회사의 직원이 자기 월급보다 4배 이상을 벌어야지만 그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당연히 회사에서는 당연히 맞는 말인데,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그 직원이 자기가 회사에 4배를 벌어주는 거를 자기 일을 하면 자기가 4배의 수익을 더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열심히 할 생각만 있으시면은 여기서도 얼마든지, 여기뿐만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하는 게 돈을 벌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고차 딜러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직장인이라면은 영업부서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게 본인 성장에 본인이 일하는 만큼 금전적인 보상이 비례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영업직을 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직을 하면은 당연히 자기 성장에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자기가 일하는 만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능동적인 태도가 많이 길러지고 자기가 하는 만큼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도 훨씬 더 유리하겠죠. 저도 직장에서 월급만 받고 생활할 때랑 프리랜서로 하면서 일 수주에서 했을 때랑 마인드가 좀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반대로 이제 회사는 그냥 눈치껏 일을 안 해도 정해진 월급이 나오잖아요. 영업이나 사업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하면 보장되는 게 단 일도 없다라는 거, 그냥 빵원밖에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게 충분히 더 자기 동기부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자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월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 시간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남는 시간에는 또 다른 투자라든지 뭐 다른 부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중고차 딜러 위에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펼치는 게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에 적합한 그래서 또 뭐 있었지?